헐.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커리어를 고민하는 모든 청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베트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독도서관이에요. 뭔가 새롭고 좋네요.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퇴사 후에도 계속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잘하는 게 뭘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또 제가 적용했던 것들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이 그리고 제 영상이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할 책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 고민하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헐. 자, 이 책은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극적으로 살리신 유명한 마케터 분이 진로를 고민하는 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데 어느 날 작가님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딸한테 물어요. 너는 대학 졸업하면 뭐가 하고 싶니? 너는 앞으로 뭐를 하면서 살고 싶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딸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가면 좋겠니? 라고 물었는데 딸이 여전히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이 딸바보 아버지가 인생 선배, 커리어 선배로서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쓰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선생님 책 글 어디까지 쓰셨어요? 했는데 글을 한 개도 안 쓰신 거예요. 대신 딸을 위한 비전서만 쓰신 거죠. 근데 출판사 담당자분께서 책을 읽으시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따님에게만 공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커리어를 고민하는 모든 청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해서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되게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옛날에 비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로 서문을 시작합니다. 결국 커리어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간다는 말이랑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커리어 전략을 짜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중심축과 보물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중심축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심축이 없기 때문인데요. 중심축이 없다는 말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커리어 중심축은 나는 고향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심축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연봉이 높은 게 나의 중심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게 중심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두에 따라서 중심축이 다른데 결국 나의 중심축은 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의 현재 중심축을 고민해보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브랜드 또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일 것, 이렇게 본인만의 중심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중심축은 내가 놓인 시기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현재 나의 중심축이 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보물인데요. 보물이 뭐냐? 보물은 지금의 나를 만든 타고난 특성을 말해요. 누군가는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끈기랑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기의 특징, 즉 보물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커리어 전략은 우선 나의 특징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강점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 보물이, 내 강점이 뭔지도 모른 채 일을 하게 되면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보물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보물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특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특징을 찾을 때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특징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구글에 강점 리스트 같은 걸 쳐서 100가지의 강점 중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특징을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연하고 주위와 잘 어울리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는 거를 즐기고 성장지향적인 성향,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마인드, 그리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축과 보물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커리어 전략으로 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나에게 최선의 목표가 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저는 고민해봤는데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의 일을 하는 것이 저의 현재 커리어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강점을 키우는 방향으로 짜야 됩니다. 이 책에서 나의 강점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습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나의 중심축과 나의 보물을 찾는 과정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블로그랑 유튜브 저 너무 좋아해요. 저희 너무 이렇게 누추한 반갑습니다. 저도요. 갑자기 구독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축이랑 보물을 알아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책에서 채소로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만약 가지예요? 그럼 가지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채소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무슨 채소인지조차 모르고 살게 되면 나의 커리어나 직무 능력이 다른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라는 거를 먼저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 특징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는 것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해파리처럼 물살에 휩쓸려서 다니는 인생을 살았다고 치면 앞으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마침 배터리도